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민주당 대선 체제에 변화의 바람이 감지됐습니다. 조 바이든 부통령의 출마설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바이든 부통령의 출마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이 출마하면 그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독주 체제였던 민주당의 경선 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도왔던 모금활동 전문가 존 쿠퍼는 바이든 부통령이 대선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100만 모금한 쿠퍼는 최근 바이든 부통령에게 대선 출마를 권유하고 있는 2016 바이든 예비 캠프 정치자금 모금단의 재무 책임자로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부통령 측은 아직 신중한 모습이지만 출마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CNN 방송이 지난 1일 발표한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부통령은 16%를 얻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대세인 클린턴 후보의 57%에는 크게 뒤지고 있지만 이미 출마를 선언한 다른 후보들을 앞섰습니다. 지난 2011년 9월 뉴욕에서는 탐욕스러운 자본과 빈부격차에 항의하는 월가를 점령하라는 시위가 발생한 적이 있었죠. 뉴욕시가 월가 시위 때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피해를 입은 두 여성에게 합의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홍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경 간부인 앤서니 볼로냐가 여성 시위대들의 얼굴을 향해 휴대용 스프레이시 체로액을 분사합니다. 체로액을 맞은 여성들은 순간 고개를 돌렸지만 곧바로 땅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체로액을 발사한 경찰 볼로냐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현장을 떠납니다. 길거리 시위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 이 여성들은 이미 경찰관들과 그물망에 둘러싸여 움직임이 통제된 상태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체로액을 맞은 첼시의 얼리엣과 짐 맨스필드는 뉴욕시와 볼로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시는 두 명의 여성 피해자에게 각각 $6만 합의금을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짓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금은 뉴욕 경찰의 시위 진압 잘못으로 개인에게 지급된 금액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뉴욕시가 잘못을 시인한 데는 당시 시위 장면이 찍힌 동영상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뉴욕시는 월가 점령 시위에서 체포가 일부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시위 참가자 14명에게 $58만 4천 지급키로 한 바가 있습니다. 채널 K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욕 경찰의 과잉 체포 동영상이 또 공개됐습니다. 체포를 거부하는 흑인 용의자의 얼굴에 무차별 주먹 세례를 퍼붓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뉴욕시경 경찰관 2명은 지난 2일 오후 3시 15분쯤 맨해튼 할렘의 프레데릭 더글라스 블로바드와 129가에서 30살 흑인 남성 한 명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가 접이식 나이프를 소지한 것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경찰은 그의 신분증을 확인한 뒤 곧바로 체포하려 했지만 남성은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해당 남성의 얼굴에 주먹 세례를 퍼부은 뒤 쓰러뜨려 수갑을 채웠고 이 영상은 남성의 일행이 촬영한 동영상에 녹화돼 온라인에 공개됐습니다. 이에 대해 빌 브랜튼 시경국장은 체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지만 경관이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옹호했습니다. 한편 용의자는 경찰 폭행과 나이프 소지, 체포 불응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휴면 계좌의 $140억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 중 한인으로 추정되는 계좌도 200여 건이나 되는데요. 주 재정국 웹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뉴욕주 감사원은 감사원 산하 미청구금 오피스에서 올 6월 말 기준 임시 보관 중인 돈이 3,300만여 계좌 $140억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미청구금에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은행 계좌의 소액 잔고, 기업 등이 고객들에게 환급했지만 고객이 은행에 입금하지 않은 체크와 각종 디파짓, 미환급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청구금 오피스의 웹사이트에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단체 이름에 코리아가 들어간 미청구금
청구금은 190건이나 확인됐습니다. 또 키워드를 코리안으로 검색할 경우에는 129건의 미청구금이 나타났고 뉴욕 총영사관과 뉴욕 한인회 등도 미청구금을 찾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개인의 경우에도 대표적인 성씨인 킴으로 검색할 경우 17,800여 건이 넘었습니다. 주 감사원은 검색 결과 나온 리스트에서 이름과 주소를 확인한 후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온라인에서 직접 클레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 주민은 주 재정국 웹사이트에서도 미청구금 내역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만으로 커버되지 않는 병원비를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커버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10명 중 4명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가운데 121만 2,239명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노인 가운데 37%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국에서 8번째로 높았습니다. 가장 높은 가입률을 기록한 곳은 조지아주로 46%로 집계됐고 이어 오레곤주 44%, 펜실베니아와 플로리다 40%, 애리조나와 캘리포니아 38%, 오하이오 38% 순을 기록했습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은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에 동시에 가입돼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및 장애인들이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료 처방약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됩니다. 뉴요커들의 가장 큰 불만, 소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뉴욕시의 소음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환경보호국이 발표한 뉴욕시 소음 관련 민원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뉴욕시에 접수된 소음 관련 민원신고가 53,600여 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13에서 14 회계년도 동안 접수된 신고에 비해 18% 증가한 것으로 이전 회계년도보다는 5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지난 1년간 새벽이나 야간 등의 공사 진행으로 인한 소음 발생 불만이 33,533건으로 전체 신고의 62%를 차지했습니다. 또 굴착기와 드릴과 같은 공사 장비 소음이 8,788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공사 현장과 관련된 소음 불만 민원이 전체의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부터 큰 폭으로 증가한 뉴욕시 개발 붐으로 인해 공사장 관련 소음 불만이 급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공사 현장 소음에 이어 개 짖는 소리 등 애완동물 관련 소음이 7,493건으로 3위를 기록했고 냉동 공조 시설의 소음이 4,076건, 구급차나 순찰차, 상점에 설치된 경고 알람 소음이 3,526건으로 조사됐습니다. 관광산업 활성화가 직간접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요. 뉴욕주가 지난해 관광산업으로 사상 처음 1,000억 달러 이상의 경제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지난해 뉴욕주의 관광산업이 사상 처음 1,000억 달러 이상의 경제 효과를 창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뉴욕주는 2011년 이후 관광산업 고용이 16% 증가했고 14년 연속으로 해외 관광객이 가장 많은 주로 꼽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의 관광산업이 커진다는 것은 일자리 증가와 지역 커뮤니티 경제의 활성화를 의미한다며 이것이 주정부가 관광산업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뉴욕 주지사실이 발표한 관광 산업으로 인한 경제 효과의 세부 내용을 보면 즉각적인 경제 효과가 624억 달러 이상, 간접적 경제 효과가 185억 달러, 지역 경제 효과가 191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해 뉴욕주를 찾은 국내 해외 관광객은 약 2억 2,75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해외 관광객은 약 1,000만 명으로 미 전역을 방문한 해외 관광객 가운데 29%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달 말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10이 출시되는데요. 하지만 윈도우 10은 한국 정보 사이트나 은행 등에서 사용하는 액티브 X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칫 먹통 상황을 겪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윈도우 10 설치 시 기본 브라우저로 탑재되는 새 브라우저 엣지는 플러그인 프로그램이나 액티브X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들은 한국의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 한국의 인터넷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웹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따를 전망입니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일 MS 관계자들과 만나고 엣지 이용자들에게 업데이트 시 어떤 제약이 있는지를 명확히 공지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MS는 기존 고객들에게 예약 일시와 예약 방법, 윈도우 10의 기능 등 윈도우 10 업그레이드와 관련된 공지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엣지로 업그레이드할 경우 액티브X를 사용하는 웹사이트의 이용이 제한된다는 내용은 공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MS는 엣지 대신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을 인터넷 브라우저로 사용하면 액티브X를 사용하는 웹사이트의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윈도우 10 출시 시 엣지가 기본 브라우저로 탑재될 것으로 알려져 많은 한인 이용자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나무가 썩어서 훼손됐던 샌페드로 우정의 종각 장승 한 쌍이 재단장을 마치고 6년 만에 교체됩니다. 그동안 예산 문제로 복원이 지연됐던 장승이 장인의 손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샌피드로 우정의 종각을 지키던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 장승 한 쌍이 새롭게 교체됩니다. 우정의종 보존위원회가 우정의 종각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장승 교체 작업이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장승은 우리의 전통 한국의 목공예로서 한인 2세들에게 좋은 교재도 되고 그 교육 자료로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2009년 경기도의 기증으로 세워진 우정의 종각 장승은 시간이 지날수록 훼손돼 복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교체 작업이 지연돼 왔습니다. 이후 LA시 공원국과 한인단체들의 지원으로 본격적인 복원 사업이 추진됐고 위원회는 LA에서 직접 장승 제작에 돌입했습니다. 장인의 손길을 거쳐 제작된 장승은 한국 전통의 멋을 느끼게 합니다. 한국의 문화를 미국에다게 그 5,000년 역사를 여기에다 새긴다는 게 아주 자부심을 갖고 우정의종 보존위원회는 장승 교체 작업을 마치고 독립기념일인 오는 4일 우정의 종각에서 제막식을 열 예정입니다. 새롭게 재탄생한 장승은 한미 우호의 상징인 우정의 종과 함께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알리는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가끔 사우나에서 밤을 지새우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일본에서는 PC방에서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PC방 난민이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일명 네트카페라 불리는 일본의 PC방. 좁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칸막이 부스가 쭉 늘어섰습니다. 한 평 남짓한 부스 안에서 하룻밤을 지내는 비용은 우리 돈 13,000원 정도. 음식 자판기와 무료로 제공되는 음료, 샤워를 할 수 있는 욕실도 갖춰져 있습니다. 結構お客さんはたくさんいらっしゃいますね。 이런 저렴한 숙박 비용 때문에 PC방은 몇 년 전부터 가난한 일용직 근로자나 실업자들의 안식처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외톨이들이 PC방에서 사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웹마스터가 직업인 39세 마사타 씨. 부스 안에서 생활한 지도 벌써 2년이 됐습니다. 한때 번듯한 아파트에 살았지만 이웃들과 잘 지내지 못했습니다. こういうところに至ったっていうのも結局こういうところもまたこういう便利なところも依存していてはダメだと思うんですよ. 23살 히토미 양도 2달 전 이곳으로 이사 왔습니다. 上はつながってるから人の気配とか音とかはするから完全に世界に一人ではないっていうこの外の世界とのつなぎ止める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면서도 완전히 고립되지 않는 생활을 하기에 PC방만 한 곳이 없다는 겁니다. 타인의 무관심한 각박한 사회가 이들을 음지의 세계로 몰아넣고 있는 건 아닌지 각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뉴욕시 전역에서 웨스트나일 모기 방역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국은 헬기 등을 이용해 인체에 무해한 비화학성 살충제를 뉴욕 시내 늪지대나 물웅덩이 주위에 대량 살포할 계획입니다. 우선 내일부터 9일은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퀸즈 엘리펀트 파크와 룬덴힐, 칼리지 포인트와 브롱스, 파렌베이팡 노스 지역, 스테튼 아일랜드, 엘링턴 등에서 방역 작업이 실시됩니다. 뉴저지주 경찰은 어제 오후 3시 30분쯤 한 남성이 잉그루드 클립스 경찰국 소속의 순찰차를 탈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용의자와 경찰의 추격전이 시작됐고 추격전은 잉그루드 클립스에서 버겐필드, 테너플라이까지 이어졌습니다. 용의자는 결국 퍼라머스 루트 4에서 또 다른 경찰차와 충돌 끝에 체포됐습니다. 퀸즈 베이사이드 소재의 한 의류 매장에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백구 경찰서는 베이사이드 베이테라스 쇼핑센터에 있는 에어로포스테일 매장에 어제 오후 3시쯤 한 여성이 운전하던 혼다 시빅 차량이 돌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차를 하려던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 대신 엑셀을 밟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매니저 한 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는 20일 플러싱에 있는 퀸즈 크로싱 4층 놀스쇼어 병원에서 한인들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 행사가 열립니다. 행사는 뉴욕 한인의 보건위원회가 마련하는 원래 검진 행사로 18세 이상 건강보험이 없는 한인이면 누구나 예약 없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일반 내과와 심장내과 검진, 한방 검진 등이 제공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흐리고 맑기를 반복하면서 후덥지근한 날씨에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5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은 74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간간히 흐리면서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후덥지근하겠습니다. 금요일도 맑으며 곳에 따라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